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와 항공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20대 여성 모델이 8개월 전 유방암이 의심돼 병원에 방문했지만 젊고 가족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노의 질주 속편 촬영을 앞두고 촬영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화 속 위험한 경주 장면을 따라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위기 탈출법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올 수 있지만 9월에도 금리 인상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큰 폭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해 9월에도 대규모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6월과 7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6월보다 둔해지긴 했지만 단 한 번의 월간 지표 개선만으로 물가 오름세가 멈추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 current circumstances, with inflation running far above 2% and the labor market extremely tight,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are not a place to pause or stop. 현재 2.25에서 2.5까지 올라간 금리가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정도가 아닌 이른바 중립금리 수준이지만 금리 인상의 흐름을 멈출 수 없는 만큼 가게든 기업이든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9월 21일 결정되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두고 연방준비제도의 강경파는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만 0.5%포인트 인상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현재 같은 수준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시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오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인들에게는 서부 지역 캐년이 인기 여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겠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차츰 내려가고 항공권 가격 역시 예년 수준을 되찾아가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행 문의는 평균보다 20% 급증했습니다. 한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론 서부 지역의 3대 캐년이 꼽힙니다. 엔텔로 캐년, 모뉴멘트 밸리가 지금 많은 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옐로스톤, 그다음에 레드우드 같은 브라이스 자이언하고. 미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캐년 여행은 웅장한 자연 경관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캐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일교차입니다. 물도 또 꼭 챙겨가시고 그리고 갑자기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산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갑자기 또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 상비약은 반드시 준비하고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미리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타이어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캠핑지에서 차 시동을 걸고 히터나 에어컨을 켠 후 잠을 자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자칫 일산화탄소가 내부로 배출돼 중독 증상을 일으키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을 여행할 경우엔 여름에도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체인을 구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젊고 건강했던 20대 여성 모델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멍울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지만 어리고 가족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당했는데요. 8개월 뒤 결국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이미 폐와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29살 필리시아 라바운티 씨는 유방의 구슬 크기의 멍울이 느껴 곧바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양성 낭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유방 촬영술을 2번이나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가족력이 없다는 게 거부 사유입니다. 이로부터 8개월 뒤 라바운티 씨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I was like, okay, they said you're okay, like, trust what they said, trust the doctors. Even when I was diagnosed, it was really hard to process because I had no other symptoms, I had clean blood work. 유방 촬영술은 90%의 정확성을 보이면서 5mm 안팎의 작은 덩이를 찾아내는 조기 진단의 이상적인 검사입니다. 연방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지침에서 40세에서 49세 여성은 매년, 50세에서 74세 여성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유방 조형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13%가 유방암에 걸리지만 25세에서 29세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을 확률은 0.01%입니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8%에 달하는 만큼 25세부터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5세부터는 집에서 자가검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는데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끝난 후에 검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잘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따뜻한 샤워 끝난 후에 피부나 근육이 조금씩 녹았을 때 검진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검진할 수 있어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유방암은 미국 여성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합니다. 비영리 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은 한인들의 유방암 검사율이 타인종에 비해 저조하다며 한인들의 암과 암 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2시 12분쯤 윌셔 블러버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출동했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인타운 내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 safest thing is not to go out late at night. And then if you go out, always go with somebody and stay in well-lit areas.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용의 차량을 검정색 포드 SUV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소재로 한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 속편 촬영을 앞두고 영화 촬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촬영지로 알려진 LA의 엔젤리노 하이츠 지역 주민들은 영화 속의 위험한 경주 장면 때문에 밤마다 동네에서 이 장면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며 불법 길거리 경주를 부추기는 영화 촬영에 반대한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영리 단체 스트리트 for Everyone 측은 영화처럼 스피닝이나 드리프트를 시도하는 불법 레이서들로 인해 지역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A에서 불법 도로 점거가 급증하면서 LA 경찰국은 지난 19일과 20일 남가주 일대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0명을 체포하고 4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667건의 불법 도로 점거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차량 493대가 압수됐으며 2,000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집 앞에 있던 6살 소녀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하이오주 해밀턴 경찰국은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6살 소녀 케나디 내시를 납치하려다
소녀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30대 남성 데릭 맥피어슨을 납치 미수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부친이 해당 사건을 전해 듣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쫓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당일 검거가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He sees her, touches her, and then starts to walk away, goes back, grabs her wrist, starts to pull her, and she screams and he lets go. I come in like, what's wrong, what's wrong? She says, somebody tried to kidnap me, some man tried to take me, and he grabbed my private parts. Get away from me. But the only thing that kept running through my mind is that I can't let him do this to another kid. 한편 데릭 맥피어슨은 현재 아동 납치 미수와 아동 성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달 할리우드 지역에서 운전자를 미행해 강도 행각을 벌인 6인조 일당 가운데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는 헐리우드 미행 강도 사건 용의자 27살 마이클 무어와 21살 아무케아나 본턴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2명을 포함한 6명의 강도단은 지난달 새벽 헐리우드 성인 클럽에서 나온 남성 3명이 탄 차량을 쫓아가 권총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도 피해자들이 나온 성인 클럽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도주한 나머지 4명의 용의자들 역시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청소년들의 친선교류 증진과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공연 행사가 오늘 LA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오늘 LA 헐리우드 고등학교에서 스피치와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120명의 한국 청소년 예능단과 함께하는 미주 공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전역에서 모인 초중고교생들이 헐리우드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전통 무용과 K-팝 댄스 등을 선보이고 한국 문화와 독도 홍보 등을 주제로 한 영어 스피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미국 현지 이제 주류 사회에 우리의 문화를 좀 소개하자는 취지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싶어가지고 또 전통적인 문화 소개하고 또 습관이라든가 이런 음식 문화 이런 걸 소개하는 행사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많은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에도 오고 문화를 경험해보는 건 저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인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예능을 통한 국제 친선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미주 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상어를 만나면 정말 아찔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케일리 그랜트 전문 스쿠버 다이버는 지난 20일 하와이 바닷속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상어가 접근했지만 침착하게 손을 뻗어 상어의 방향을 트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랜트는 바닷속에서 상어가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어가 접근하면 눈을 마주치며 흥분하지 않고 상어의 진행 방향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People think that they're really interested in human blood. That's a huge myth when it comes to sharks. We aren't trying to show that they're puppy dogs, but clearly the way that we can interact with them also should show that they are not man-eating monsters. 한편 해당 영상에 등장한 뱀상어는 바다에서 백상아리 다음으로 인명피해를 많이 내는 난폭한 상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 금지가 현실화되면서 구글이 지도와 검색 기능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사람들이 임신 중절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한 곳에는 임신 중절 제공이라는 표시가 붙고 수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임신 중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표시가 뜬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라 러빈 구글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왔고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외부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의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적 권리로 확립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주별로 낙태 금지 여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의 mRNA 기술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mRNA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해 스파이크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면서 화이자는 허가 없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한편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이 각종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에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남부지방 폭우로 약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논밭인지 강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곳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남부 지역.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은 튜브에 집안 물건을 올린 채 물을 건너고 있고 쪼그려 앉은 소녀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학교 교과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폭우에 진흙으로 지은 집들은 동네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막아보려 주민들이 둑을 쌓아보기도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어느새 마을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ये सारा सामान निकाल रहे हैं हमारा बिस्तर है सब कुछ सामान इधर ही रह गया अलमारी है कबाट है सब कुछ है उसको निकाल रहा है बिस्तर है निकाल रहा है अपना मदद आप है 도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키스탄 제3의 도시라 불리는 하이데라 바라드. 도시 대부분의 지역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쓴 채 흙탕물을 헤치며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कुछ भी नहीं आई है अब मेरे 4 घर गिर चुके हैं मुझे कोई इमदाद नहीं मिली ये भाई के 2 घर तो इनके गिर चुके हैं.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을 덮친 최악의 홍수로 약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900명을 넘긴 상황. 지난달 강수량이 30년 평균 강수량보다 2배 넘게 많이 내렸지만 이번 주말에도 심한 폭우가 예보돼 수해 피해 우려는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가 통과됐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란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된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 날 경우 하는 게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판결이 아닌 기소로 유지한 절충안이 통과됐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구제 과정에서 당대표 입김이 커졌다며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결 이틀 만에 재투표에 나서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비대위는 개정을 서둘렀습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투표에서도 찬성은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계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일 선출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하려고 없는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7월 말엔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총체적인 복합 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표직 거리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밝힌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면 대표직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 거리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동안 직무대행이 대표 업무를 대신 맡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해도 남은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열거나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은 당대표 선출에 참여한 수십만 당원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시했습니다. 만약 비대위가 새 당대표를 뽑으면 이 전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전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RS 전화 투표 등 비대위 전환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공식 출범 열흘 만에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당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가처분 결정의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힘에서 연차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한 만큼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비대위 출범과 연찬회를 계기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던 대통령실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옆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앉았고 주호영 위원장은 팀워크를 강화해 정권을 성공시키자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까지 참석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고 대구 서문시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오전에 있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쯤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 대책을 논의하러 급거 서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주호영, 권성동 투톱 체계로 당이 안정되길 기대했던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과 주호영 위원장이 대구에서 함께 있었던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 위원장의 발표가 윤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나온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기며 일하는 모습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던 대통령실의 입장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당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조이지만 문자 파동의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인 만큼 혼란이 길어지면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어느덧 600만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합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매일같이 포획되는 수백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 등이 가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유기된 후 야생서 낳은 새끼까지 전국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 이상. 반려동물 학대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여부를 묻는 찬반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의 책임감이 커져 무책임한 입양학대나 유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둔 재원으로 동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조금 더 신중하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의료비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반려동물 등록을 꺼리거나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거꾸로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정직하게 낼 것인가. 이제 사실 등록 안 하면 그만이고.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론도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죠.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오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과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며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4만 6천 건이 넘어 2012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우선 층간소음 기준을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낮추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소음이 더 적게 나오는 생활 습관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또 이달부터는 사후 확인제를 실시해 아파트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공사 등을 권고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하면 비용이 올라가 건설사 부담이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바닥을 시공하는 비용보다는 2배 이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이나 소음 차단 바닥재 등의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